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직후 일시적으로 1,446원까지 올랐던 시점보다 지금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뢰가 더 약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래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대로 원화가 더 약세로 갔습니다. 이건 시장이 금리보다 한국 내부의 정책 방향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달러를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환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원화로 바꾸는 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환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중심은 양대 노총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플랫폼 근로자들입니다. 정작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정책 테이블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근로시장은 더 경직되고 결국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높이는 건 임금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 기준 강화 역시 기업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전 수준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95점에서 97점으로 올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올라가는 점수는 단 2점에 불과합니다. 즉, 노력은 크게 늘어났지만 얻는 효과는 아주 조금이라는 이야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그걸 맞추기 위해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한계 비용 체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안전 정책이 바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결국 기업의 투자 고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그 피해가 다시 근로자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윈윈 구조여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의 삶도 나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노동계 지지가 강한 사회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동시장 개혁,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거칠게 반발했고 결국 슈레더는 다음 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에게 패배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 개혁이 독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자신의 지지 기반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납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양대 노총을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플랫폼 근로자들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 전체가 살고 기업도 살아나며 경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정책 방향의 변화입니다.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환율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